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밥보다 술보다 음악과 글이 더 좋습니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뭔가 네, 신사옥에서 일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네. 네. 새 건물 냄새. 향기로우네요. 네. 그런가요? 근데 되게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다스베이더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더 설레는 기분도 들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는 환경을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민영 쌤은 어떠세요 여기? 저는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반기 공채 이미 시작됐다. 네, 상반기 공채 탈락의 아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얼른 마음을 추슬러서 하반기 공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볼게요. 오, 장애물 피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결국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네,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은 심현희님이고요. 학력은 경기소재대학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요. 나이는 24살입니다. 지원기업은 삼성 SDI 인턴이고요. 공정설비 설계 및 제어 직군이시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관련 대기업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시려고 한대요. 특이사항은 학점은 4점 초반, 체코에 교환학생을 다녀왔고요. 완성차 업체 13곳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오펠 등등이요. 2019 CES 참관을 하셨고요. 취준 초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재학생이고 나이 24살이고 취준 초기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막막함이 이제 왜 나는 이렇게 막막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요. 뭐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또. 그럼요. 네. 강쌤은요? 뭐 일단은 학점이 4점 초반이다. 벌써부터 나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공계 학생인데 학점을 4점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교환학생이나 이공계 학생들은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나 경력을 쌓기가 좀 어려운데 인턴 지원자로서 나름 이제 배터리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견학이라든지 그래도 경험적 측면까지 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성실하게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준 초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만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더 명확한 방향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현희 학생이 지원한 삼성 SDI의 자소서 문항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가 유사한 이제 자소서 항목을 요구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항목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턴으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공채와 인턴의 지원 동기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인턴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성장 과정을 기술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에
본인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과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인의 가치관을 기업의 가치관과 연결시켜서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회사에 썼던 내용들을 복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원자가 일단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더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은 기업이니만큼 좀 뭘 꼬치꼬치 디테일하게 좀 물어볼 것 같았는데 문항이 딱 3개 깔끔하네요. 네. 이 자소서가 깔끔한 거는 변별력이 높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현희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보셨죠? 네.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막 구태여 흠잡기가 네. 쉽지 않은 자소서였다고 생각해요. 오, 잘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그렇고 네. 작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자소서였는데요. 근데 굳이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자면 소제목에 쓰는 단어는 좀 더 신중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장인가요, 그러면? 굳이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소제목 제목에 오늘 20자 안에 들어갑니다. 네, 한번 넘어갑시다. 네네네. 네, 그동안 빡세게 했으니까. 네. 아, 근데 뭐 20자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 네, 괜찮아요. 네네. 그 소제목에 이제 목적의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단어를 썼는데요. 네. 그게 좀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쌤은요? 스펙도 좋고 자기소개서도 나쁘지 않고 너 뭐야? 아, 이러고 끝자. 너 뭐야? 아, 이러고 끝자. 물음표까지 치시죠? 그렇죠. 네. 물음표. 오케이. 네. 딱 20자 맞췄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 썼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네. 네. 일단은 개선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뭐 인턴 지원자로서 뭐 이 정도의 내용과 표현력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면접을 위해서라도 제가 오늘 찝어드리는 부분들 반영하셔서 면접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다 되게 훈훈하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그래도 이제 저희 현희 학생을 위해서 응원 한번 해야겠죠? 네.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자소서 1번 항목입니다. 삼성 SDI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라는 1번 항목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네, 로열티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그 이유는 일단 인턴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얻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와 우리 회사의 목표가 일치해야 우리 지원자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로열티 안에는 삼성 SDI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로열티뿐만 아니라 타 항목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준비된 역량도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턴이기 때문에 공채처럼 뭐 장기적인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인턴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인턴이기 때문에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목표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눈 것만 하더라도 센스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서 쓰니까 이 새끼 어디서 센스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이제 포부에 대한 부분을 밝혀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뭐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름 목적의식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네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어긋나는 건 아닌데 논리가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요. 특히 SDI가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논리에 좀 더 부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배터리 3사와 다르게 좀 더 SDI만의 특징을 좀 더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목표의식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목표의식도 본인이 이제 특정 분야 직무에서 목표의식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직무 분야가 특히 SDI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방법으로도 강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반영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본인이 입사하게 된다면 지금 이 산업에서 이 직무가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부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도움이 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약간 범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SDI의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중요하다 혹은 이 부분이 SDI의 어떠한 중점 조직 과제 달성에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면 우리 회사만의 목표를 위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로열티가 좀 더 강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약간 직무적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범용성이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좀 더 우리 지원자가 관련된 노력을 했다라는 공부에 대한 부분,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긴 한데 본인이 어느 정도로 이 학습의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 깨달음 이런 부분들까지는 또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디테일이 좀 아쉽다라는 게 계속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봤는데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뭐 문장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소제목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면은 네.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게 되거든요. 소제목에 이제 뚜렷한 목적의식이라고 했는데 목적의식 사실 좀 추상적인 단어죠. 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친구가 공부를 했을까? 뭐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박람회를 다니면서 생겼다고 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글의 논리가 이거거든요. 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그리고 삼성 SDI도 업계 1위를 향한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맞아 이런 거였는데 사실 또 굳이 제가 태클을 걸자면 업계 1위가 목표가 아닌 기업이 없죠. 그렇죠. 뭐 CATL이나 LG화학이나 파나소닉 같은 회사도 다 1위를 향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들어갈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수강했던 과목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했다. 이처럼 뭐 이렇게 해서 뭐 저에게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면 어떠한 학업적 성취를 이뤄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본인의 성과를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장에 이제 견학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걸 느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함으로써 단순하게 어떤 학습 경로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수준까지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식스시그마 뭐 이런 거야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공부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공부하며 어떠한 성과를 냈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등등등 해서 좀 더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건 영양적 관점인 것이고 그 다음에 로열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SDI에 중요한지 그 SDI의 그 분기 실적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IR 데이터 중에 보면은 이 SDI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 목표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친구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지원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주신다면 로열티적인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목적의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 목적의식이 어떤 것인지 좀 두 갈식으로 좀 명확하게 써줬으면은 좀 더 글을 읽기가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네. 강쌤은요? 저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보다도 네. 그 두 번째 소제목 보면 최적화된 프로세스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예. 그 SDI의 어떤 목표와 연결된 최적화된 프로세스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 소제목만 봤을 때 아, 얘가 우리 회사를 썼구만 이런 느낌만 좀 더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취업 초기라서 음.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어설프거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엄살인 것 같아요. 네, 학점도 좋고 자소서도 잘 쓰고 네, 우리 엄살쟁이 현희 학생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현희 학생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냥 노트북 펴놓고 준비해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뷰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 작가 백수 씨 먼저 한번 바꿔드릴게요. 네. 네, 현희 학생 안녕하세요. 강백수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취준 초기라서 네. 되게 지금 많이 걱정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의외로 자소서가 너무 좋아서 진짜요? 저희가 감사해요. 까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럼 취준 초기인데 요새 취업을 위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은 인적성이랑 네. 자소서 부분에서 약간 전문성이나 직무 역량이 어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집중으로 다시 경험 정리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네, 우리 전문가 강쌤이랑 좀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직무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이제 전화 끊어도 될 것 같아요. 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예, 네. 정확하게 짚었어요. 방금 본인이 정리하고자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네. 부분만 보완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뭐 여쭤봐도 될까요? 아, 당연히 되죠. 제가 지원한 곳이 그 배터리 분야인데 네. 제가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이 반도체 쪽이라서 약간 그쪽 부분에서 어필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량 어필이 과연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공 교과목에서 이수했던 내용들이 반도체 중심인데 다른 산업이라고 하는 배터리로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에 썼던 것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제 그게 먹히겠느냐? 지금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네. 오케이. 일단은 전공 교과목에서 배웠던 것도 잘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네. 후천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쌓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배터리 분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비즈니스 성숙도가 그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네. 뭐 산업의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학문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런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사들 중에서는 일단은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유관 전공이나 유관 교과목을 공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야 뭐 연관된 교과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본인이 전공 교과목이 그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그런 부분으로 어필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계속해서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쪽이냐.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 이후에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보니까 뭐 유럽의 공장도 견학하고 근데 이거 공장 견학은 본인이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저 혼자 다 컨택해서 갔어요, 혼자. 아 진짜? 그럼 더 있어서, 네.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아니요, 이거 무료예요. 아 무료예요? 네,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 거 무료 두지만 어쨌든 갔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 네. 어쨌든 좋아요. 교환학생 기간이니까 뭐 시간을 되게 짬을 잘 내가지고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공장 갔다 온 거 너무 잘하셨는데 또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더 좋아요. 네. 근데 공장 견학은 이거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친구가 여기에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파악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인이 1학년 이후로는 안 했던 화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기존에 수강했던 과목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 항상 고민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 고민의 깊이가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네. 네, 이게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가 이쪽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더 노력을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안 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배터리 쪽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든지 좀 더 이 고민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의 그 수준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평가자가 들었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700자 안에 그거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빡센 것 같아서 약간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했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나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글자 수 죄가 없다고. 근데 네. 분명히 어렵다라는 건 아는데 그거를 표현 못 하더라도 이미 자소서에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서 진짜요? 예, 나중에 이제 면접 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자소서가 좋다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표현했다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직무 역량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쌓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중점으로 강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 뭐 세미나가 있든 책이 있든 그다음에 주요 3사의 어떤 제품의 특징을 본인이 분석을 한든 아니면은 뭐 석사나 박사생들의 연구 과제나 그런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뭐 같이 참여해 가지고 관련된 경험을 쌓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네. 현희 학생, 네. 저희 다스베이더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나를 탈락시킨 삼성 SDI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절 놓친 걸 후회하실 거예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준비도 잘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밝게 이야기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머지않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스베이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효율적으로 이거 전달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구성적 측면에서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눈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글자 수를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람회를 다니면서 박람회 방문 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계속해서 한자 표현을 쓴다라든지 같은 의미지만 줄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긴 이유인데 관심 후. 예,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본인은 줄이기가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아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좀 줄여달라고 하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는 문장 자체를 뭐 몇 개 날려버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 문장을 썼던 것들을 기존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장을 더 간결하게 작성하면서 글자 수를 확보하시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그런 보완점들 반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가올 하반기 삼성 SDI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온라인 지사시 상반기에 처음 진행되면서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출제 영역에 대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이 코로나19의 영향과 또 연결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서류도 중요하지만 필기 전형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서류를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한 다음에 필기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늦고요. 미리 필기에 대한 부분은 자기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그런 영역을 확인하시고 전체 총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해 보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배터리 분야는 아무래도 이 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최신 이슈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직무 역량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공부 끊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삼성 SDI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심현희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있을까요? 저는 뭐 자소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취준 초에 어떤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게 장기화되면서 점점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패기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턴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지원 동기 작성하실 때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본인이 해당 분야에 확신을 갖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해당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 인턴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작은 일이지만 해당 조직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고 싶다. 또 그런 부분도 담아내서 표현하신다면 평가자가 더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그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